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닉네임은 하하니. 저 트위치에 접속하고 있거든요. 저 하하23. 저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7살 남자입니다. 의존적 성격인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돌아온 붕어형 채널을 알게 된 건 현실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느껴서 찾아보다가 알고리즘으로 접하고 공감되는 게 있고 제 마음이 붕 뜰 때 가끔 생각나서 보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대졸 플러스 군대를 그래도 멀쩡하게 갔다 온 제가 사회의 남자들을 볼 때마다 자꾸만 위축되고 남성이란 게 그냥 별거 없고 할 말하고 못하고 차이인 것 같아요. 좀 왜소해서 나름 운동하고 있지만 속 안에 남아있는 그 감정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연구 보조원으로 와 있고 3월에 입학하려 하는데 졸업한 지 2년 동안 거의 폐인처럼 10시간씩 게임하면서 살아서 생활 패턴과 전두엽이 많이 망가진 게 느껴집니다. 항상 충동적이고 사회생활이 점점 힘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 어렸을 때 눈치 보는 습관이 굳어져서 그런 거고 그걸 인지하고 저에게 집중할수록 어렸을 때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대인감각이 이미 망가져 있었고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171에 60kg인데 정신이 힘들 때 턱걸이 200개씩 땡기고 10km 1시간 정도 뛰는 체력은 갖고 있습니다. 그냥 공부 쪽 포기하고 혼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볼까요? 솔직히 대학 때 성격 고쳐보겠다고 막 적극적으로 잘 살아서 주변 평이 되게 좋았는데 졸업하고 사회 나와서 본래의 기질과 성격대로 혼자 독립해서 사람 대하며 살려고 하니까 답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예민하고 누구보다 뭐가 필요한지 딱 봐도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챙겨주고 싶고 남을 의식 안 하면 완전 사춘기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고 상담과 우울증 상담도 받아봤지만 우울증이 아닌 거 보니 현실 인지나 상황 인지 능력은 보통 사람과 비슷한 것 같은데 저런 사람을 얘기하라거나 제 얘기를 하려면 머뭇거리고 버벅이는데 남 일에는 연애 상담이나 심리 상담 등은 잘해주고 공감은 엄청 잘해줍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느끼는 부모님에 대한 감정도 애써 무시하며 살았지만 현실을 더 느낄수록 심리적으로 쌓이는 부담감은 배가 되고 있고 게임을 이제 한번 하게 되면 10시간은 기본으로 해도 안 있는 상태인데 제가 메일을 보내는 이유는 대학생 할 때도 아버지가 지원을 해주시면서 잘하라고 했었는데 저는 그 돈으로 남 신경 쓰는데 많이 소모했고 여자친구한테 많이 기대며 살아서 누군가한테 기대지 않고 물어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게 제가 알고 있고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극도로 불안한데 그냥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찾아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주변 일시 덜하고 인간관계 꼬이더라도 철저하게 게임 끊고 현실에만 집중하면서 어떻게든 이걸 버텨나가는 게 좋을까요? 추가적인 궁금한 거는 상담하면서 얘기 드린 게 나을까 싶어 일단 메일 보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7살. 한창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근데 사연 읽자마자 바로 감이 왔어요. 예. 그러니까 좀 이게 내성적이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보통 내성적인 성격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내성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의존적이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보통 이 사람 굉장히 내성적이고 뭔가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하거든 이게 아니라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데 그 사람한테 너무 앵기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 외향적인 내향적이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팩트로 얘기하자면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가 내 혼자서 뭔가 선택해보고 시도해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성인 돼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죠. 내가 뭔가 할 때마다 누가 도와주고 챙겨주고 위해주고 하는 사람이 늘 있었는데 이제 학교 끝났잖아요, 사실. 뭐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항상 옆에 누군가 있었는데 이제 대학교 졸업하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공감되십니까? 사연자분? 듣고 계시면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없다 보니까 여기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한 번도 내가 스스로 뭔가를 찾아보고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붕 뜨는 거야. 그냥 그 붕 뜨는 상태에서 놔두는 거예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냉정하고 따뜻하게 말씀드릴게요. 냉정한 부분도 있고 따뜻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대학생 끝났잖아요. 사실상 그 대학교 학교에서 만난 관계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뭐 한두 살도 아니고 27이잖아. 그럼 대학교 졸업했잖아요. 음, 그러면 더 이상 사람한테 의존하는 것은 님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갑자기 이제 사람 없이 내 혼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두려운 거잖아. 그리고 이 게임을 하는 것도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현실 도피를 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이게 게임이 10시간 하는 게 여러분 정말 재밌어서 중독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한테 놓인 내 상황이 그냥 내가 뭔가 생각하기 싫어서 뭔가 다른 곳에 집중할 곳을 찾기 위해서 게임을 저렇게 하는 겁니다. 네.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백수들이 이제 방구석 기고모들이 자기가 놓인 본래의 모습을 보는 것을 너무 싫어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저게 게임을 재밌어서 10시간이 아니에요. 정말 재밌어서 10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놓인 상황을 뭔가 좀 회피하고 싶어가지고 게임을 통해서 게임에 집중하면 그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자, 그래서 방법을 좀 나름 말씀드리면 이게 원인이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님이 남들보다 보살핌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래요. 제가 보니까 사연에선 안 나와있지만 제가 유추해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님은 살면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적이 없는 분 같아요. 왜 그걸 알 수 있냐 하면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했는데 우리 보통 저렇게 하면 집구석에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돈이 떨어져서 못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대학원을 가는 것도 집에 뒷받침이 없으면 사실 못 갑니다. 비싸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시험 거 받았다고요? 근데 보니까 보살핌을 많이 바란 것 같아. 누가 내 옆에 있어 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게 부모님 영향이 있는 것 같네. 부모님이 너무 과잉보호했어. 사연자분. 보통 성인 되면 니 알아서 해라. 정말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하든가. 야, 이제 성인이면 니가 등록금 벌고, 학비 벌고 니가 알아서 해. 사내 자식 그것도 못해? 앞으로 네 인생 니가 살아. 이렇게 보통 이렇게 좀 방임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너무 저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우셔서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혹시 형제가 없습니까? 님 말고 형제가 없어요? 보통 저런 경우 외동인데 누나 있다고요?
일단은요, 부모님한테 용돈 받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알바 같은 거예요, 알바 같은 거. 그러니까, 용돈 죄송합니다. 용돈은 님이 버세요, 님이. 님이 버세요. 그러니까, 부모님 시킨 대로 너무 살지 마. 너무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예, 가지 마세요. 이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님이 하나에서 열까지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할 때마다 부모님 옆에 있었고,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막상 누군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게. 님도 아셔야 되는 게 이제 27이에요. 27이면 사실 남자로서는 이제 사회인이 될 준비를 해야 되고, 사회인이 되면 누가나 날 거들떠 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홀로서기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부모님이 내 인생 뒷바라지 못해요. 부모님도 나이 드셨고, 부모님도 이제 앞으로 이제 노후 대비나 노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부모님의 어떤 의견이나 의사를 거역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마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모 속 안 썩이는 좋은 아들이지만, 좀 이제 속을 들여다보면 뭐 하나 제대로 내 선택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아. 원래 살면서 부모님한테 반항도 하고 좀 대들기도 하고, 어,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 부모님이 하고 싶은 거에 충돌 발생해가지고 끝까지 내 의견을 피력하고, 보통 이런 과정 거친단 말이에요. 이미 그동안 한번 생각해요. 너무 부모님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예. 근데 부모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본인이 있잖아요. 앞가림 못하고 열심히 살지 않으면 그 지금의 인간관계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27이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끼리 편하게 못 만나요. 이제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현실적인 부분은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나이예요. 사실 인간관계 이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선님. 왠지 아세요? 이제 각자 인생입니다. 뭐 졸업하면 만날 것 같습니까? 대학 졸업하면? 편하게 만날 것 같아요? 오히려 각자 사정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보자. 뭐 카톡만 하자.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에 뭐냐면 좀 맹목적이 돼야 돼요. 이제는 내가 누군가한테 내 감정을 표출하는 이런 그런 시간이 없어. 이제 학생이 아니란 말이야. 이제 누가나 내 편이 돼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도 내가 계속 이제 겉돌고 뭔가 사회 어떤 여건으로 이제 일하는 모습 안 보여주면 저 사람과 별로 이제 엮일 게 없다. 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 멀어져요, 이게. 그리고 꼭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학교를 졸업한 이상 각자 인생 사는 겁니다.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사람도. 사실 인간관계 사실 굉장히 좀 덧없습니다. 어. 그리고 주변 의식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보니까 저런 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SNS를 굉장히 집요하게 많이 합니다. 평소에도 SNS 많이 하시죠? 우리 SNS가 좀 홀로서기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의식을 하다 보니까. 저 인간관계도 사실 뭐 SNS로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만나지 못하니까. 사실 크게 의미 없습니다. SNS로 보여준다 하더라도, 아, 잘 안 했다고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하지 마세요. 눈팀만요. 눈팀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한 거예요. 어? 눈팅도 한 거예요. 꼭 무슨 메시지를 주고받고 뭐 사진을 업로드해야 그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의 거 보는 게 하는 거예요. 눈팅만 하는 것도. 이게 왜 하면 안 되냐 하면 님이 지금 멘탈이 약하잖아요. 지금 뭔가 불안하잖아. 근데 지금 SNS에 올라져 있는 것들이 뭔가 사람들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시적이고 자기적인 모습만 보여줘요. 자기 있는 그들의 모습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난 모습만 골라서 보여준단 말이야. 그런 거 보면 남들은 다 앞가림 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지금 겉돌고 있지? 이 생각을 해요. 남들 똑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남 신경 쓰지 마세요 앞으로. 이제부터 남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뭐 주변에 알고 지낸 인간관계 신경 쓰지 마요. 지금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일단 내가 지금 대학원 들어왔잖아요. 이 대학원 생활 열심히 해서 어찌됐든 간에 취업을 해야 되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생각해요. 그것만. 사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본인이 본질적인 부분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봐봐요. 뭐 의존적인 성격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님한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뭡니까? 대학원에 왔잖아요. 대학원에 와서 석사과정 밟잖아. 석사과정 밟아서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연구원. 그럼 내가 이거 석사과정 잘 밟고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든 취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1순위입니다. 지금 뭐 주변 인간관계 신경 쓰고 그리고 뭐 사람들한테 의존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냉정하게 내 인생에서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네. 무엇인가를 1순위로 정하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일단 이제 3월 달에 이제 대학원 가니까 대학원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대학원 생활. 맞잖아요. 이거 돈 한푼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 대학원이라는 게 사실 양날의 검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원을 가게 되면 취업 범위가 더 좁아져요. 더 좁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잘 지낼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잘 지내야 된다는 이 압박감을 버리세요. 어? 그냥 중간만 하면 돼. 중간만. 어? 너무 잘하려고 너무 뭔가 있어 보이려고 허세 보이려고 그런 압박감 가질 필요가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돼. 어? 그러니까 같이 지내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 그냥 할 일만 하면 된다. 할 일만. 할 일만 하면서 일하면서 뭔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 나누면 돼요. 뭔가 잘해야 된다. 뭔가 그 사람보다 돋보여야 된다. 내가 남자를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그런 마음을 애치 보여요 그냥. 완전히. 남성성 이런 거 따지지 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남의 일에 관심 가지지 말고요. 님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 앞가림부터 하는 거야. 내 앞가림. 내 앞가림 또 못하는데 남의 일 관심 많고 남이 어떻게 하는지 신경 쓸 게 없어. 가장 문제가 그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 뭐 해놓은 것도 없고 내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내 발이 지금 불에 타가지고 지금 뜨끈뜨끈한데 옆에 불난 거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라는 겁니다. 내 집안에 있는 바퀴벌레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남들하고 무조건 잘 지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중간만 가면 돼. 남들한테 모난 소리만 안 들으면 돼요.
왜냐?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낼 수가 없어. 님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님 같은 의존적인 성향은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 내가 의존적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싫은 소리 하면 안 돼. 욕도 하면 안 돼. 나쁜 얘기가 되면 안 돼.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요, 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해. 나랑 같이 있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같이 있지 않아요. 아닌 건 아닌 거야. 인간관계라는 게 다 모두가 다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면 그 사람도 잘해주겠지. 이게 아니야. 그런 고정관념 버리셔야 돼요. 그냥, 그냥 남들한테 기본만 하면 돼. 기본만.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 딱 기본만 하면 됩니다. 꼭 밥 사주고 술 마시고 연락 꼭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연락 안 하면 안 하면 대로, 밥 안 먹으면 안 먹으면 대로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남들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잘 지낼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 가질까, 같이 지내, 이런 생각하지 마. 그런 생각하기 전에 내가 지금 발등에 떨어진 과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한두 살 먹은 애가 아니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28이고 대학원 가서 졸업하면 30입니다.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거 대학원 가는 것도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대학원 가가지고 그 연구원이나 그쪽 분야로 못 가면 굉장히 이게 낙동강 오리알이 됩니다. 이게 석사하기가. 그럼 본인 인생에서 굉장히 좀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저 나이 때라 생각하면 지금 인간관계 문제입니까? 내 먹고 사는 게 문제 아니야? 인간관계가 나발이고 하네. 아니, 인간관계 많아도 내 먹고 사는 거 해결을 안 해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네, 맞습니다, 상무님. 아주 좋은 얘기예요. 네, 내가 나 자신부터 구원할 줄 알아야 남도 도울 수 있고 주변에 선한 영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한테 문제가 뭐냐면, 나도 지금 힘들고 나도 지금 뜻대로 되는 게 없는데 남 상담해주는 게 뭐가 중요하냐 말입니다. 지금 일단 나부터 1인분 하고 나부터 내 역할하고, 그러고 나서 남들하고 잘 지내고 남들하고 어떻게 좀 얘기도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거지.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지금 해놓은 게 별로 없는데 남들하고 어떻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됐습니다. 사람들하고 잘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의존적이지 않을까, 내 혼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문제없이 할까, 이게 1순위입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 남이 도와주지 못하는 것들부터 먼저 하고 나서 여유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남을 돌보든가 사람을 만나든가 해야지. 지금 내가 하는 것도 제대로 뭔가 확실하게 딱 정해지지도 않았고 뭔가 아웃풋으로 증명된 것도 아닌데 들어가서 남들하고 어떻게 지내지, 이거 자체가 웃긴 거 아닙니까? 잘 들으세요, 사연자분. 이제 학생 아닙니다. 27살, 28살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나같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다 내 편에 지어지는 게 아니야. 그리고 다 내가 가는 방향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갔다가 갈리기 생기면 나는 왼쪽, 그 사람은 오른쪽 갈라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야 돼. 평생 내 편이 되어준 사람 없어요. 명심하세요.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나 자신이야. 나 자신. 이 인간관계 꼬이고 자시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어? 그러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내 코가 석자다. 일단 나부터 잘하자. 이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그 노트나 메모장에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지금 대학원을 가는데 해야 할 거. 해야 할 거.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한 부분 적어요. 인간관계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인간관계는 내가 잘 되고 나서 그때 가서 신경 써도 상관없습니다. 표현이 너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거 잘 들으세요. 님이 뭔가
어떤 거라냐면 일단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러니까 자존감에 대한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일단 집에 있지 마세요. 집에 있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뭔가 해.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게임 하잖아요. 예. 그리고 당분간 SNS 그냥 누구 뭐 하는지 보지 마요. 일단 남들이 뭐 하는지 자체는 관심 자체를 가지지 마. 유튜브도 내가 봤을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사람 상대하는 게 좀 어렵다고 했잖아. 그러면 서비스업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서비스업 아르바이트. 사람 상대하는 아르바이트 있죠. 사람 무조건 상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르바이트. 사람 얼굴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좀 많이 하면 처음에는 좀 내가 먼저 다가가기 힘들어도 나중에 가서는 이제 입버릇좀 바로바로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철저하게 내가 알고 지낸 사람들하고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님은 남들한테 자꾸 맞추는 것에 익숙하잖아요. 맞출 필요가 없다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거. 본인만 알아주는 거야. 근데 님이 그렇지 않다. 내가 남들한테 맞춰주고 남들을 위해주고 하는데 그걸 안 알아주면 상처도 많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는 답이 없어요. 학생 때야 가능하지만 이제 교원 밖을 나가면 이제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물론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 거 하려면 평소에 님이 뭐 할지 적어놓고 좀 실천을 많이 옮겨야 돼요. 뭔가 혼자서 이렇게 뭐 취미생활 가지고 밥 잘 먹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 됐던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부터 혼자 뭐 이렇게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거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이것도 훈련하니까 돼요. 훈련하니까. 그 님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 말은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훈련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거부감도 있고. 훈련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좀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들이 뭔가 남들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거짓말이 뭐냐면 남들 신경 안 쓴다고 신경 쓰는 것들을 장치를 다 걸어요. SNS도 하죠. 카톡도 하죠. 인터넷 뉴스도 보죠. 유튜브도 보죠. 그 한국 사람들 신경 안 쓴다고 하는 막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님 같은 분은요. 그냥 서서히 바꾸는 것보단 좀 극약 처방이 필요합니다. 극약 처방이. 아예 안 보고 사는 게 좋아요. 그냥. 만날 사람 만나고. 정리해야 될 사람 정리하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 게임 끊고 현실에 집중하면서 어떻게든 버텨나가. 네, 버텨나가면 돼. 아니,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님, 이걸 가지고 1년 이상 지속해본 적 있어요? 이런 생활을? 게임 끊고 현실에 집중하면서 1년 동안 버텨나간 적 있습니까? 버텨나가고 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1개월이, 아니, 1년이 아니라 한 3-4달만 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맨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뭔 일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해보라니까요. 진짜 말 그대로 여기 마지막 문장처럼 3개월 동안 그러니까 눈을 딱 감고 주변 남이 어떻게 사는 신경 아예 안 쓰고 내 인생에만 정진합 해보세요. 된다니까요. 말로는 해야지 하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이런 분들 보면 할까 말까 고민만 하지 막상 실행에 옮겨가지고 뭔가 성과로 드러난 건 하나도 없어요. 할까 말까 할 게 아니라 진짜 하시라고요. 해보고 나서 한번 느껴보시라고. 이게 님이 지금 뭔가 혼자 하는 것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자꾸 고민하면서 실제로 실행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이제 머뭇거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머뭇거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당장 해보세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말대로 진짜 현실에 한번 집중해보세요.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누가 저한테 걱정해주고 하면 그냥 그 남들이 걱정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나만 내 인생만 생각해. 내 인생만. 샹 마이웨이. 어차피 남들은 님 인생 몰라요. 님 인생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 모릅니다. 제3자 아닙니까? 남이야말로. 가까이 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오래 알고 지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야. 님 인생은 본인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도 본인 인생만 집중하시고요. 본인 인생에 필요한 것만 집중해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 딱 해야 되는 거 그것만 해. 그리고 내가 뭔가 집중하는 동안은 남들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식의 인생을 살든 관심 가지지 마요.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살아보고 나서 한번 느껴보세요. 자꾸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지금 혼자서 지내시는 분들도 맨 처음에는 그런 고민했어.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내 인생에 그냥 몰입하다 보니까 이거 되네. 이거 오히려 더 편한데? 괜히 뭐 불편한 것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정착이 된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꾸 이것저것 따지고 재지 마시고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현실에만 집중해 봅시다. 살면서 21년 동안, 27년 동안 살면서 처음으로 내 현실의 삶에 집중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나서 나중에 저한테 한번 얘기해보세요. 느낀 소감을. 근데 전 된다고 봅니다. 왜냐, 본인이 한 번도 이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사람이면 다 합니다. 보통 사람이면 다 해요. 님이라 못할 거 없어요.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민하고 속안에 그런 것도 알고 그게 참 진짜 뭐가 그렇게 예민한 거예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아, 이분 정말 답답하네 진짜. 아, 예민한 게 뭐가 예민해? 속안에 그런 것도 뭐가 있어? 아니 솔직히 제가 좀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그걸 뭐 예민하다 그래? 안 그래요? 뭐 님이 얼마나 힘든 경험했다고, 님이 얼마나 뭐 속안에 뭐 아니 그런 것도 님 있잖아요. 그것도 좀 심한 거예요. 뭐냐면 별거 아닌 걸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도 진짜 예민한 걸 예민하고 받아들인 건지 아니면 그 예민한 게 무엇인지 좀 알고 싶어요. 아, 이분 차이가 굉장히 고구마네 진짜. 아니 뭔가 끝내고 마무리 지으려 하면 뭐 하나 딱 얘기하고 끝내고 마무리 지으려 하면 또 얘기하고 이분 좀 상대하기 힘든 분이에요. 이런 분이 더 힘듭니다. 뭔가 내가 그런 것 같아. 이 사람 인자 만났네? 그럼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 자꾸 꺼내야지. 약간 이렇게. 그런 분 같아.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 예민한 거 아니야. 그냥 본인이 쓸데없이. 그거는 예민한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그 예민한 거 아닙니다. 이걸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이상한 거예요. 그 예민한 게 아니라 쓸데없는 감정, 쓸데없는 거. 님 쓸데없는 감정이 너무 많아. 쓸데없는 감정. 그건 예민한 게 아닙니다. 딱 잡아서 얘기해. 예민한 게 아니에요. 예민한 건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닌 거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좀 이제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게 예민한 거예요. 속 안에 있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보통 속 안에 사람들마다 각자 속사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뭔가 살면서 뭔가 아픔을 받았다거나 뭔가 정신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그런 것도 누구나 다 있어. 다 안고 가는 거예요. 저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말 못하는 속사정. 그런 거 다 있어. 근데 님은 문제가 그런 거예요. 사실 그렇게 예민하진 않은 것들인데 예민하다 생각하고. 그거 안 좋은 겁니다.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안고 가야 되는 게, 당연히 안고 가야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뭔가 좀, 이분이 좀, 솔직히 좀 말씀드릴게요. 뭔가 비겁해 보여. 뭔가 자기가 책임지고 감당하는 것들을 정말 뭔가 좀 피하려고 그래. 짊어지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집중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책임질 거. 일단 끝낼게요. 적당히 마무리 좀 끝내겠습니다. 그거 왜 불안한지 아세요?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야. 님이 뭔가 집중하면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야. 아웃풋이 없기 때문에. 뭔가 취미생활 하면서, 아니면 내가 자기 개발이나 뭔가 열정적인 거 하면서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돈 버는 거 없고, 뭔가 눈에 드러나는 거 없고, 뭔가 집중하는 거 없으면 불안해. 그 집중할 거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실에 집중하고 취미생활도 만들어요. 내가 뭔가 이렇게 시간 꼴똘하게 쓸 수 있는 것들 만드세요. 더 이상 얘기하면 너무 투머치 토커가 되니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 별로 안 좋아요. 하나에서 열까지 뭔가 다 만들어 달라 이런 태도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 약간 좀 이분이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재능이 완전히 거의 기숙사급이네요. 사연 정리해서 다시 메일 보냈습니다. 재전송한 텍스트로 진행 부탁드립니다. 아, 로로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 거의 뭐 타고나셨네요. 그거 진짜 나쁜 버릇입니다. 그게. 뭔가 얘기하면 또 하나 얘기하고, 얘기하면 또 하나 얘기하고, 얘기하면 또 하나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도 떠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쳐가지고. 그게 이미 있잖아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정신적인 폭력입니다. 그것도. 이미 진짜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런 얘기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내 주변 사람들 중에. 겪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왜냐면 남들도 힘들거든요. 힘들고 지치잖아요. 밖에 일하면서. 여러 가지 겪으면서. 어느 정도는 감내하는 건데. 내가 보니까 이분이 뭔가 전화를 걸잖아. 전화를 걸면 전화를 좀 안 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네요. 한번 전화 걸면 막, 그러니까 1시간, 1시간 반 하고도 남을 뿐이야. 근데 있잖아요. 그것도 학생 때나 이제 시간 남아돌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이제 다 클 때 되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노동력이에요. 피곤해. 감정 소모도 심하고 에너지도 많이 뺏기고. 근데 님이 막 정말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왜 사람들이 뭔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냐면요. 뭐 정말 힘들어가지고 억울한 사연이 있으면 한번 들어주는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억울한 것도 없고 그렇게 뭔가 힘든 것도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보통 그런 거잖아. 남들이 힘들다 얘기 들으면 뭔가 누구한테 배신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큰 빚을 졌다거나, 예, 아니면 어떤 내가 중요한 시험 떨어졌다거나, 보통 이런 거잖아. 근데 얘기 들어보면 그것도 아니야. 그 세 가지 경우에 해당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힘든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 하면, 본인이 얘기하는 것들은 스스로 짊어지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힘들다고 생각하면,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진짜 세상 힘들어요, 진짜.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말 마무리 지을게요. 시작부터 고구마를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그 사연자분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남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남한테 너무 이렇게 이것저것 표현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이게 나한테, 내가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좀 뭔가 피곤하게 느끼잖아요. 남들은 3배, 4배 그 이상 느껴요. 님도 알게 모르게 사람들한테 지치게 만들었어. 왜 사람들이 의존적인 성향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상대방 입장 생각 안 하고 밑도 끝도 없이 의존해서 그 사람 힘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한계치가 없기 때문에. 나도 힘든데.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자기가 살면서 느끼는 것들은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일단 내 일에만 집중하시고,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남들이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내 앞가림이 우선이야. 내 앞가림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제가 누가 누구를 신경 씁니까? 내 할 일부터 우선이에요.
내 할 일 못하잖아요. 그러면 인간관계 다 쓸모없습니다. 내가 보고 싶어도 상대방이 거부를 할 거예요. 님하고 연락 닿고 그 인스타나 이제 SNS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쭉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 사람들도 이제 일하고 밥벌이 하는 사람들, 연락이 되는 사람들 연락을 하지. 자기 할 일 못하고 바쁜 사람들하고 연락이 끊겨요.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일단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뭔가 일어나야 돼요. 안타깝지만. 그래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먼저 이제 끄시고 내일의 정진을 하고 나서 좀 개인적으로 성장하시고요. 그리고 하시는 일 좀 제대로 집중해서 뭔가 본인이 스스로 남의 도움 받지 않고 만들어낸 성과물을 하나하나씩 좀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당장은 제 말이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진짜 이렇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